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 2 보험 부분에서 나가게 될 텐데요. 파트 2는 총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나갈 부분은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와 보험의 구성 두 챕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많은 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생사혼합보험이라고도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생존하였을 경우에도 일정 시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다 라고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우선 사망과 생존, 그 목숨에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보험과 질병보험은 아니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보실 텐데 사망 시의 보장과 생존 시의 저축까지 겸한 상품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다 보기보다는 나중에 후에 노후까지 준비하는 보험이므로 양로보험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챕터 2인 보험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가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를 보험자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자라고 하면은 그냥 보험 계약자, 일반 개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보험자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가셔야 되고요.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 계약 당사자를 보험 계약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맞겠죠? 보험자, 한마디로 회사와 계약을 하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보험 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을 피보험자다라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보시면 이 사람이 다쳤거나 혹은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야지만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보험자다라고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험 수익자란 보험 계약자로서의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우선 보험 수익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겠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 보험 지급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꼭 보험 계약자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므로 답이 4번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보시겠는데요. 보험 계약의 요소끼리 묶은 것은 라고 하는데 기억, 보험 목적물, 보험 대상이다. 꼭 필요하겠죠. 보험 대상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험자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도 꼭 필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보험사고가 꼭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 이을 총 2번이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게요. 총 4개가 더 있는데 보험금과 보험기간, 보험료와 보험료 납입기간 이렇게 총 6가지가 보험 계약의 요소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3번 문제도 보험계약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은 1번입니다. 보험 목적물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전체적인 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이란 말이 빠져야 맞는 거겠죠. 재산은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빠지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험이다 라고 하면 맞겠지만 여기에 재산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서 틀린 오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이라면 재산도 보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재산은 빠져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3번인데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할 때부터 보험이 시작된다라는 거, 계약할 때부터가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해야지만 시작된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명보험의 구성 원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생명보험은 우선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겠죠. 서로 도와서 돈을 조금 내더라도 많은 사람이 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큰 목돈이 들어온 거기므로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라는 건 맞고요. 대수의 법칙이다. 대수의 법칙은 좀 이따 추후에 지금 5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다. 그리고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답은 수익성이다가 아닙니다. 수익성이 아니라 생명보험의 구성 원리,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4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 내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지상등의 원리란 수익과 지출이 같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돈을 내고 큰 사고가 났을 때 큰 돈을 받는 거, 개인적으로 봤으면 수익과 지출이 다르겠지만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오는 돈과 지출이 같기 때문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된다라는 거, 기업의 입장에서 된다는 거, 개인은 아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에 인데요. 가로에 들어갈 말은 지금 여기서 측정 대상의 숫자 또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상치가 실체치에 근접한다. 예상치랑 실체치랑 같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사위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주사위를 6면이 있다고 보면요. 그걸 던졌을 때 꼭 6번 던졌을 때 1이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막 100번, 1000번, 만번, 먹번 그렇게 던진다 보면은 결국 그 큰 수의 6분의 1만큼은 비슷해질 거다라는 게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측정 대상 숫자 이거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희가 확률에 가까워질 거다. 그러므로 이게 대수의 법칙이다 라는 거 용어 설명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보실 텐데요. 생명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생명표는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 이 2가지로 나옵니다. 국민생명표의 설명은 그 밑에 보기 3번에서 나오는데요. 국민 또는 특정 지역, 여기서 국민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도 가능하다는 거,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그 인구 통계에 의해서 상황에 작성한 생명표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국민 또는 특정 지역이라고 구분되는 이유는요. 특정 지역이라고 했을 때 도시 사람과 만약에 농촌이나 그런 지역의 사람들과 봤을 때 도시 지역 사람들이 좀 더 암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매연이나 그런 거 많이 마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도 여기에 꼭 들어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험생명표란 생명보험회사가 만든 겁니다. 생명보험회사가 자기네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렇게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이 가입된 자기네 고객들한테만 조사를 해서 만든 게 경험생명표이다. 그리고 우체국은 당연히 우체국 생명표를 활용하겠죠. 다음으로 7번을 보실 텐데요. 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면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제가 몇 번 전 번호에서 말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수익과 지출이 안 맞다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기업적으로 봤을 때 본다면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가입자가 납입하는 겁니다.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그게 같기 때문에 되는 인데요. 이게 바로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개인적으로는 수익과 지출이 안 맞지만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금과 수지 또이 같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을 보실 텐데요. 이제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여 예정사업 비율과 예정이율과 그리고 예정 사망률 이 3개로 인해서 기초로 계산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문제로서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이제 예정 사망률입니다. 예정 사망률이란 뭐냐면 만약에 제가 80살에 죽을 확률이 20%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80살이 된다면 전 국민이 한 20%는 다 죽더라. 그걸 예정 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예정 사망률이 낮아진다면 만약에 제가 80살에 아까 20%라고 했었는데 20%로 죽을 확률이 아니라 만약에 10%로 낮아진다면 당연히 사망보험료의 보험료는 당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죽을 확률이 적어짐으로 보험료는 낮아지겠죠. 하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보험료는 생존보험료는 당연히 90%의 확률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예정 사망률이 만약에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높아지게 될 거고요. 생존보험료는 당연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예정이율인데요. 예정이율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운용하여 그 돈을 굴려서 뭐 주식이나 그런 데 투자를 하여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말하는 게 예정이율인데요. 만약에 예정이율이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예정이율이 한번 수익률이 보험비를 잘 활용해서 예정이율이 높아진다면 수익이 많아진다면 보험료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 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을 볼 텐데요. 이제 예정 사업 비율입니다. 예정 사업 비율이란 보험자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같은 거를 예정 사업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보험에서 거의 5%, 3% 그렇게 예정 사업 비율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정 사업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낮아지겠죠.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적어진다. 만약에 잘 운영하여 돈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낮아지게 될 거고요. 예정 사업 비율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돈을 많이 쓴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화살표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이제 앞에 문제는 이제 다 해서 확인할 건데요. 이제 예정이율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리고 예정 사망률이 올라가고 예정 사업 비율이 당연히 내려가지면 생존보험료는 싸진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걸 한꺼번에 보는 것보단 예정이율이 올라가야 생존보험료가 싸진다는 얘기고요. 예정 사망률이 올라가야 그래야지 생존보험료가 싸진답니다. 지금 사망률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망률은 죽을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보험료랑 반대겠죠. 그리고 예정 사업 비율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내려가야지만 생존보험료 싸지겠죠. 이렇게 각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3번 문제는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에 나왔는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모두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조금 오류가 나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맞는 복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지금 영업보험료라는 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모두 합쳐놓은 게 영업보험료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2번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 전 기간에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과 보험기간과 동일시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를 정기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 전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보험기간이 좀 더 길고 보험료 납입을 미리 끝났다면 만약에 보험을 3년 납부하고 만약에 보험기간
제가 보험기간을 10년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보험기간이 길겠죠. 이거를 바로 단기납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정기납과 단기납이 있다는 것도 비교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만기 보험금 자금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 기초하여 계산한 것을 위험보험료라고 했는데요. 지금 봤을 때 만기 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보험료가 아니겠죠. 위험보험료라는 거는 사고를 당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만기보험금과는 별개겠죠. 그러므로 위험보험료가 아니라 얘가 저축보험료가 되겠죠. 왜냐면 만기 시에 줘야 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저축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위험보험료는 사고 시에 주는 게 위험보험료고요.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위험보험료는 보험 사고에 따른 지급재원으로 여기서 나오겠죠. 위험보험료는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재원으로 순보험료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죠.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보험료 구성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료 구성,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는 건데요. 답은 4번이겠죠. 수금비는 보험료의 수금에 필요한 경비로서 순보험료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요. 순보험료라는 거는 그냥 진짜 순수한 보장을 위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생명보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거겠죠. 사망에 대한 보험료가 순보험료이기 때문에 수금비는 당연히 순보험료가 아니겠죠. 순보험료가 아니라 접촉보험료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활용되는 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순보험료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보험료. 16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그 초과물 장래의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 한마디로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수입이라는 건 보험료를 받는 거. 개인들이 납부했을 때 그 보험료를 받는 걸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다시 주는 거. 보험금을 주는 거를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만약에 10명 중에 1명꼴로 보험사고를 당한다고 확인해 본다면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1명분의 보험금을 준비해 놔야 된다. 미리 준비해 놔야지 만약에 10명 중에 1명은 당하기 때문에 1명분은 준비해 놔야지만 돈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꼭 10명 중에 1명만 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명이라고 해서 1명이 당할 수도 있고 2명이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이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 2명분은 미리 준비해 놔야 혹시 모를 상황이 대비해요. 10명 중에 2명분은 준비해 놔야지만 된다는 게 이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준비금이다 라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개인한테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이다 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만기가 될수록 좀 더 줘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많이 준비해 놔야겠죠. 다음은 17번을 보시겠는데요. 보험회사의 3대 이원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답을 보시면 비차익 실제율 우선 4번이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예정 위험률과 실제 위험률 지금 아마 위험률이라는 게 10%다. 위험료가 10%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만약에 그게 10%가 안 됐다면 만약에 7%나 6% 막 그런 식으로 됐다면 당연히 위험률에 따른 이율이 나겠죠. 막 3%, 4% 그만큼 이익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위험률과 실제 위험률은 위험률의 차익에 의해서 나고요. 예정 이율과 실제 이율, 한마디로 그 돈을 보험비를 잘 받아서 잘 활용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잘 이익을 많이 받았다면 그걸 이차익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정 사업 비율이란 회사에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겠죠. 회사에서
그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 쓰는 돈들 예정사업비인데요. 그게 우리가 5%로 잡아놨다고 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게 4%만 사용했다면 그만큼 1만큼 이익이 남겠죠. 그게 바로 비차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율은 2차이기 때문에 비차익이 아니다 라는 거. 이 용어가 예정 위험 비율과 실제 위험률, 이거는 위험률의 차이이기 때문에 쉽지만 이 차이가 비차이가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 네,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자의 이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이익금입니다. 이익금. 방금 전 문제 했듯이 이익금에 대한 게 이차익인가 비차익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1번 이라 쭉 봤을 때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왜냐하면 예정 이율에 예측했던 운용수익보다 실제 이율에 의한 운용수익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책임준비금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얘가 바로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얘가 바로 이차익이죠. 이차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9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이제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용어를 좀 보자면 현금 지급, 말 그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말 맞겠죠? 그리고 적립 방식은 배당금 적립하여 그리고 계약 소멸과 만기 그리고 해약 시에 지급한다. 얘도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상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배당금이 있다면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와 한마디로 미리 얼마큼 내야 된다면 그걸 미리 낸 것처럼 본다 그 얘기죠. 그리고 무배당 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배당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무배당 상품은 배당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배당은 다 있지만 미리 이만큼 배당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보험료에서 차감을 한 다음에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유배당 상품보다 무배당 상품이 좀 더 보험료가 작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벌써 배당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20번 생명보험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우선 답은 3번인데요.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생명이 그러니까 죽고 살고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안 지급되고가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가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효용이라는 거는 그 가입을 했을 때 그 결과 바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가입하면 바로 생명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리게 되는 거겠죠. 가입과 동시에 생명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은 아마 가입과 효용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쉽겠죠. 네, 이제 생명보험 특약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약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독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독립특약과 주계약으로 나뉘냐, 그리고 필수 가입 여부에 따라서 고정부가 특약과 선택부가 특약이 나뉘냐, 이거가 우선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답은 당연히 2번인데요. 독립성의 유무가 독립특약과 주계약이 아니라 종속특약입니다. 그래서 유무에 따라서 독립특약과 종속특약 이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독립특약이란 어떤 상품에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특약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내가 원한다면 그거를 특약을 추가로 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독립특약이고요. 따로따로 들 수 있다는 거. 그 종속특약은 특정한 상품에만 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상품에
특정한 상품이 좀 더 매력 있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특약이 종속 특약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서만 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수 가입 여부에 따라 이 두 가지는 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고정 부가 특약은 벌써 주계약에 그냥 같이 있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계약과 조금 다르게 옆에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특약인데 계약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 보험에 가입했다면 얘도 같이 가입되는 특약이 고정부가 특약이다 그 얘기고요. 선택부가 특약은 계약자가 가능하다. 주계약 옆에 있는 특약이지만 주계약이 옆에 있는 특약이지만 계약자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다. 그게 계약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총 두 가지와 두 가지 꼭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론 22번을 보실 텐데요. 네, 방금 앞서 설명했던 문제가 좀 나왔는데 바로 우선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다.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답은 당연히 종속 특약이라고 보겠죠. 종속 특약이라고. 네, 다음 23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 답은 2번인데요. 종신보험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일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라고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생존보험이다 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2번입니다. 지금 생존보험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생존보험이 아니라 그냥 보험금 지급한다 라고까지만 나오면 이게 종신보험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꼭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생존보험이라고 있는 거는 살아있을 때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은 보험금이나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생존보험이면은 살아있을 때 주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했다면 사람들이 거의 납입한 보험료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생존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생긴 게 이제 24번에서 나오는데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생사혼합보험은 생명보험 보유의 기능이 위험보장보다 단기간에 목돈 마련을 유리한 고수익 상품이다 라고 했는데요. 생사혼합보험입니다. 한마디로 생명보험과 생존보험을 섞어놓은 게 죽고 사는 혼합보험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의 기능도 있어야 되면서 단기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게 생사혼합보험인데 여기서는 단기간 목돈을 유리한 고수익 상품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겠죠. 나머지 부분은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또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교육보험은 부모의 상명 시에만 양육자금과 학자금을 지급해준다라고 했는데요. 교육보험은 부모의 사망시가 아니라 부모의 생존시입니다. 생존. 그러므로 3번이 틀린 거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장 보험 관련 세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